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밑줄 한번 꺼볼게요. 244페이지에 정보망. 자, 244페이지는 밑줄 끌 게 없네. 245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거리정보사 합자 지정에서 양가로 1번에 지정권자부터 끄시면 돼요.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그리고 누구 상호간, 개업 상호간. 이 자리에는 개업만 들어가요. 자, 의뢰인 들어오면 틀렸고, 목적은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거래 질서 확립. 목적이고요.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받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거래 정보 사업자, 거정사라고 하지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지정 요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된다. 로서 뒤에 넘어가 보세요. 박스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컴퓨터가 먼저 나왔네, 그죠? 국장이 정하는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 한 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네 번째가 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누구의 수?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된다. 개업의 수 중요하죠. 몇 명?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라고 하면은 특광도 특도를 말하죠. 각각 몇 명? 30명 이상. 이런 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협회에서 설립 절차에 나오는 그 정족수가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구비서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네. 자, 두 번째 줄에 지정 신청서에다가 박스 안에 다시 한 번 더 지정 요건에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죠. 첫 번째, 나는 부가통신 사업자이다 라고 증명해야 되니까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컴퓨터 증명해야 되죠. 컴퓨터,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세 번째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다섯 번째,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끝에 가입이용 신청서 500부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개업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등록증 사본 500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럼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247페이지 그 중간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지정 나오죠. 자,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30일 이내에. 그 밑에 거래정보 사업자라 지정하고 있죠. 그 밑에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지정 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박스로 나와 있죠. 요걸 시험에 냈었어요. 이걸. 이 지정 대장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누가 작성해, 지정 대장을? 국장이 지가 작성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가 작성하고 지가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작성한 거 아니고 거정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국장이 지가 작성해가지고 이거 작성해 놓고 이제 여기다 기재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 건데, 지가 작성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물어봤냐고. 물어봤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시험 칠 때도 사람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왜 나왔지? 이러면서. 설마 이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문제 막 이런 거 틀려주면 돼. 가감하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뭐 이상하게 나왔네. 그러면서 막 틀리면 돼. 그냥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그냥. 아예 모르잖아. 막 맞추려고 하면 노력하면 안 돼. 그럼 머리 아프고 다 틀려요. 시간 낭비하고 다 틀리고 머리 아프고. 아예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또 치고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죠? 그걸 실수하지 않고 틀려야 돼. 맞아야 돼. 틀리면 안 되고 그걸 맞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왔다고 뭐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바로 하시면 돼. 그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248페이지에 이제 정보 공개. 자, 절차에서 이제 지정서를 교부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운영 규정을 정해가지고 국장 승인 받으라 그 말이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줄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 받으라 그 말이고, 자,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거지. 변경 승인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의무로서 거정사는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 동그라미 1번, 거정사는 두 번째 줄 보세요.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줄에 다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줄에 기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 가지가 거정사의 정보공개 의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고 했고 행정 형벌도 받습니다. 1대1 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기업 공개 중개사도 정보 공개할 때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거래가 완성이 됐을 때에는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한테 통보하라 했어요. 이것도 안 하게 되면 다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기업도. 자, 오른쪽에 지정 취소 보세요. 취소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하회한다면 틀린 거예요.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안기법이 부은 정일사인데 순서도 마음대로 해놨죠. 자, 1번에 보니까 지정을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했단 말이죠. 1.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부정, 지정, 부. 3번에 보시면 운영 규정이죠.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목이 정보공개 위반이야.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뭘 같이 묶어놨네.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그럼 위반한 거지. 그리고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위반한 거고, 그 밑에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그럼 위반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망 또는 해산. 그래서 밑에 보니까 청문. 원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다만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재는 넘어가고 협회로 가볼게요. 252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공인중개사 협회는 과거에 좀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세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제 보통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지. 자, 협회 한번 몇 가지만 적어 볼게요. 협회에 관해서. 이름이 뭐냐 하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기업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다 그 말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두 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랑 세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세대한이 늦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제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회 설립에 관해서 설립권자가 누구냐? 설립권자가 개인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인 기업은 몇 사람이 들어있다 했어요? 개인인 기업은 두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개인인 기업은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공인중개사 기업이랑 부칙사의 기업이랑. 두 사람 합쳐가지고 개인인 기업이고, 또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기업이에요. 자, 이 개인인 기업, 법인인 기업은 당연히 할 수가 없지. 경험 위반이니까. 개인인 기업이 회원들의 자질 향상. 회원들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 회원들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수장님이 회원이 되는 거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다음에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항상 목적은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하고, 협회 설립을 중요한 거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할 수가 있단 말은 협회 설립을 안 해도 됩니까? 협회 설립을 안 해도 되냐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설립이라고 그래요? 무슨 설립? 예, 이걸 임의 설립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임의 설립이다. 설립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필시적으로 설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공인중개사 협회는 설립 안 해도 된다. 임의 설립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설립? 복수 설립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기업이. 그래서 임의 가입이다. 세 가지 알아두시고,
설립을 하려면 뭐로 설립하느냐 하니까 법인으로 설립하래요. 법인으로. 그리고 사람이 모였으니까는 사단법인이 되겠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리. 그래서 합치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인데 사단법인 대신에 뭐라 나오겠어? 재단법인이 나오겠지. 아니면 조합이 나오든지. 그거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립 절차를 가볼게요. 최초에 뜻이 맞는 사람 모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발기인이라 불러. 자, 모여서 뭐 합니까? 밥을 먹겠지 뭐.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요. 정관이 규칙을 작성한다 이 말이죠. 그 쉽게 얘기하면 규칙 작성한다. 그 다음에 그 규칙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해요. 그게 최초에 이제 총회가 창립 총회일 거 아니에요. 창립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그 정관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거치지. 그런 다음에 이제 국장한테 가가지고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그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하니까 성립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회사라든지 법인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회사 성립이 등기가 돼야 돼요, 원래. 회사도 마찬가지. 성립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뭐 설립에 관한. 그리고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이제 물어본 적이 있죠, 또.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틀린 거라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되고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고. 절차 첫 번째. 그럼 발기인이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몇 명? 300명 정도 모여줘야죠. 300명 이상. 모입니다. 정관 작성했죠. 서명 날인한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 거치는데 여기서 몇 명 출석해야 되느냐? 회원이 몇 명? 총 6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돼요. 자, 요 600명 안에서 우리 서울에서는 좀 많습니까? 사람이 좀 많이 있잖아. 사무소가 많이 있죠. 서울에서는 몇 명이 출석해야 하냐면 1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그 나머지 광역시, 도, 특도 있죠. 여기에서 각각 몇 명이냐 하니까 2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된다. 이게 아까 했던 정보망에서 했던 500명에다가 2개 이상 시도에 30명 요거랑 헷갈린다고. 각각 물어볼 문제 나왔어요. 각각. 자, 그래서 이런 인원수 정족수 같은 것들은 반드시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는 안 나오든 간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조직으로 가볼게요. 조직. 주된 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거는 오래전에 삭제가 됐고 지금 서울에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산하조직으로서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예요. 요거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첫 번째가 시도 단위로 지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군구 단위로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소리는 이 지부 지회를 안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조직이지. 임의 조직.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돼. 근데 그 산하 조직으로서 지부 지회라는 걸 둘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여기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다 맞게 해놓고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지부는 둘 수 있으나 지회는 두어야 한다. 그것도 틀린 거라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르게 되는 게 서로 바꿔서 시도 단위로 지회를, 시군구 단위로 지부를. 그건 틀린 거잖아요. 바꿔서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하니까 여기 시도 단위로니까 시도지사에 신고한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 신고예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 신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울산에는 지부가 몇 개예요? 울산에는 지부가 몇 개다? 지부가 한 개예요.
시도 단위라면 시도 단위. 울산에 1개, 부산에 1개, 서울에 1개. 맞죠? 그럼 울산 지부장하고 울산시장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맞잖아요. 울산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이 울산시, 울산 지부장이잖아요. 맞죠? 네. 같은 급이에요. 중개업을 하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기로 가세요. 지회장 갔다가 시군구 단위로, 지부장 갔다가 협회장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있어요. 고유 업무도 있고 수탁 업무도 있는데 그 고유 업무 중에서 공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 들어봤죠? 공제. 자,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는 목적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 사업이라는 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 공제 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 부조 목적이면서 비영리 사업이라는 거지. 상호 부조 목적이면서 비영리 사업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공제 사업을.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제 규정에는 뭐가 있냐? 자,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제 사업 범위가 있어요. 공제 사업 범위에 관한 내용, 공제 계약 내용, 그럼 공제금 있는데 이 공제금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받는 거예요. 공제료는 회원들이 내는 거예요. 보험료처럼. 한 20몇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달라졌겠네, 그지? 좀 높아졌으니까 금액이 보증 설정 금액이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자,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이런 식으로 공제 규정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험 보통 물어보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을 물어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 계속. 그래서 책임 준비금은 얼마로 적립을 해야 되냐 그 비율이요.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 있죠.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군데를 고치죠. 공제료 수입액 여기 맞죠? 근데 뭐라고 여기 뭐라고? 협회 총수입액으로 나와. 총수입액 아니거든. 협회는 공제사업 말고도 다른 것도 막 할 거 아니야. 다른 걸 합친 총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만. 공제료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여기서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 또.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를 주의하셔야 돼.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협회가 이제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되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회계 있죠. 다른 사업의 회계와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이 공제사업의 회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별도 회계 관리. 두 번째는 책임준비금. 요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됩니까?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공제사업에 대한 운용 실적이 있겠습니까?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자,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첫 번째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 협회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의 공시. 플러스하고 두 번째 홈페이지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과태료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뭐 3개월, 2개월, 1개월 바꿀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이런 거 다 시험 주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 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밑줄 꺼볼게요. 자, 252페이지에 협회 양가로 1번 설립 목적부터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기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게 누구냐니까는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개인인 기업이다, 법인이 아닌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이 뭐냐 보니까 자질 향상이다, 품위 유지다,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협회를 설립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래 보시면 되고. 성격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비영리 사단법.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사회단체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잖아요.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 말이지. 자, 거기다가 이제 제목만 보시면 돼. 동그라미 2번. 네, 임의 설립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또 임의 가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복수 설립이다 이 말이에요.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설립 절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발기인이 정관 작성한다. 몇 명 모여야 돼요? 300인 이상이 모입니다. 자, 정관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지요. 거기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몇 명이 출석? 600명 이상 출석하는데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이상. 광도, 특도에 각각 20명 이상 출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동그라미 3번 네, 국장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그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뭐 된다고? 성립한다는 거지. 절차도 다 물어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조직이 나와요. 자, 조직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단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부하고 지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으로서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 단위로 이 말이에요. 시도 단위로 지부를 시군구 단위로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다. 이 중요하죠.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지. 이미 조직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를 했어. 그러면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회인데 총회.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봐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협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또 지체 없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합니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업무가 나오는데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습니까? 자, 고유 업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밑줄 한번 끄시면 돼.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품위 유지. 그 다음에 지도 교육 연수 이렇게 끄시면 돼요. 지도 교육 연수. 그 다음에 제도 연구 개선. 세 번째. 네 번째가 윤리 현장 재정 실천. 네 번째 부동산 정보 제공. 이 네 번째 업무를 좀 한 번씩 물어봤었어요. 요거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정보 제공.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업무가 공제 사업이다. 이 공제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게 고유 업무고, 그럼 수탁 업무,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는 두 가지다.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고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공제사업이 있는데 공제사업은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제사업을 하는 목적은 협회가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제사업이라는 걸 두 번째 줄에 할 수 있는 거지. 자, 공제사업을 다시 한 번 더 회원 간의 상호부조,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부조다. 동그라미 니은에 나오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이라는 걸 제정해야 된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공제규정을 제정을 해가지고 국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오른쪽에 공제규정의 내용을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데 첫 번째 줄 끄시면 돼요.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료, 공제금,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그 안에 내용 잘 안 보셔도 되고 일단은 동그라미 C입니까? 거기? 예, 동그라미 C 거기 보시면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있잖아.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두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요거예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되겠습니까? 자,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했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 관리 밑줄. 별도 회계 관리입니다. 두 번째,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국장 승인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운용실적에 대한 공시 개시가 있는데, 자, 협회는 언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어디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다가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박스 밑에 나오잖아요. 얼마? 500만 원이 과태료래. 그래서 과태료랑 연결되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협회가 공제금의 지급 여력, 경영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뒤에 박스 있어요. 이건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본이 적정한지, 자산이 건전한지, 유동성 확보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이고,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어. 그 심화 부분에 보시면은 첫 번째 박스 있죠. 위에 심화 부분에 첫 번째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이게 이제 공제금에 관한 지급 여분의 비율, 지분 여력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제사고 같으면은 언제 틀릴지 모르잖아. 항상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자. 그런 의미에서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요. 원래 더 많이 잡히거든요. 100분의 120% 이렇게 잡혀요. 100분의 120 이렇게 잡히거든요. 원래 다른 보험들은. 근데 여기는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 공제금의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아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거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7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권이라 되어 있지요. 누가 명령을 내리냐?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누가? 국장이 한다 이 말이죠. 국장이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사고 가입자, 공제피해자,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자산상의 불량해서. 그러면 박스에 있는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온다고 했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나온다는 거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작년에 시험 치신 분은 이거 나왔을 때 반가웠을 거예요, 아마.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 원래. 단독으로 나오는데,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니고, 보기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잘 애워지지 않아. 이게 잘 애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그죠? 한 몇 달에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보면 돼. 이거는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그러니까 업무,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자, 그 다음부터는 다 자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산 예탁기간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해서 5가지가 개선명령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얼마? 그럼 제 밑에 나오죠. 이것도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국장이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거지. 징계해임 요구권인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냐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했다. 이 임원이. 그리고 앞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고 재무건전성 지키지 않았다. 이런 임원에 대해서 국장이 징계임을 요구하거나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얼마 되겠어요?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 나와서 갑자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고. 그래서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제 감독사의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막 명령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의 명령, 감독사의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얼마냐 하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 밀집 가볼게요. 500만 원의 과태료. 조심하셔야 돼.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운영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는 지금 보지 말고요. 넘어가서 263페이지 감독상의 명령,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인데 국장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 국장이 감독을 하는데 협회의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거기 지부랑 지회랑 다 국장이 감독한다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협회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 다 국장이 감독한다. 구체적인 감독사 명령의 내용을 한번 밑줄 꺼볼게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 업무사항 보고해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라. 아니면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을 그 협회에다가 출입시켜. 그래가지고 조사 또는 검사, 장부 서류 같은 거 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출입시켜가지고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난 공무원이다 머리에 써놨습니까? 공무원은 뭘 보여줘야 돼? 내가 공무원이면 증명해야 돼요. 그걸 증표라 그래, 증표. 증표로서 뭘 보여줘야 돼? 공무원증 및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어요. 이걸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 됐네. 이제 보칙입니다. 자 보칙이 뭐냐 하니까 보칙이요 보충된 규칙이네. 보칙은요 보충된 규칙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여기 부분에 들어갔어요. 총 4개가 됐는데 이 책에서는 신고센터는 앞에 실어놨더라 보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업무 위탁하고 포상금하고 수수료가 있어요. 포상금은 거의 단독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편이고 수수료도 최근에 이제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업무 위탁도 보기에 막 들어가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다 나온다는 소리지. 되겠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업무 위탁은 바로 볼게요. 업무 위탁은 업무를 맡기겠다는 얘기겠죠? 자 누가 맡길 수 있느냐? 누가 맡길 수 있느냐? 세 사람이에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밑줄 꺼볼게요. 등록관청도 위탁권자에 포함되어 있다. 위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자 업무의 일부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냐면 두 가지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육에 관한 업무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들어봤죠? 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 중에서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시도지사예요. 우리가 교육했잖아요. 교육은 웬만하면 실시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주는 사람이에요. 주어가 바뀌면 안 돼.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냐 하니까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 수탁 기관으로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 A, 협회, B,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 C,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는 학교. 이 세 군데예요. 학교에서도 하고 협회에서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교육 위탁기관, 교육기관은 강사가 필요하고 인력, 그 다음에 시설이 필요하잖아, 강의실이. 그때 보시면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강사 기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A.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 물론 교육과목 관련 박사겠지. 다른 박사가 아니고. 박사는 보니까 경력이 필요합니까? 박사는 경력이 필요합니까?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다. 왜? 박사니까. 박사니까 경력이 필요 없다. 척척 박사인데 뭘 경력이 필요해? 아시겠죠?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다. 두 번째 보세요. 전임 강사 있죠? 전임 강사도 몇 년 강의해야 돼요? 2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거기 밑줄 끄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C에 보시면 석사 있죠? 석사?
석사도 몇 년 경력 필요해? 3년 이상의 경력 필요하다. 변호사다, 변호사. 변호사는 몇 년? 변호사 2년 이상. 변호사 3년 아닙니다. 변호사 되려고 공부 좀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7급 이상 공무원이네. 7급 이상 공무원은 몇 개월? 6개월 이상 필요하다. 1년도 안 필요하네, 이거는 경력이. 왜 그럴까? 부동산 관련. 공무원 되려고 5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자,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만 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주택관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다 몇 년? 3년 이상 필요하다. 이 정도 보고,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필요하네요.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소 이상. 되겠죠? 자, 이제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은 누가 주느냐? 주어가 틀리잖아요. 보세요. 시도의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잖아요. 시험 시행 기관장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국장이 있고 시도의사가 있어요. 에이? 그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험에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느냐 보니까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하고 협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한 군데는 빠졌네. 어디? 학교는 빠졌네. 학교에서는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왜? 학교에서 받았다가는 좀 그렇죠? 그 학교 학생들은 조금 아무래도 많이 좀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내용 고시라고 있어요.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업무를 위탁했죠.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부터 대표자, 소재지, 업무, 내용 같은 거 간보고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근데 포상금 가볼게요. 포상금은 거의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론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의 최대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포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상금을 일단 국가 차원에서 잘했다고 주는 거지. 포상이니까 상으로 덮겠다 이 말이다. 상으로 덮겠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다른 말로 신고 대상자를 보면 되겠지. 위반한 사람이 되겠지. 법령을 위반한 사람, 신고 대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어디다가 신고하냐면 등록관청에 기본적으로 신고하겠지. 등록관청에다가 아니면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든지.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신고 대상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어요. 자, 요 세 군데입니다. 여기다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포상금의 지급 요건 있죠. 거기에 충족되었을 때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신고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포상금을 주는 곳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 등록관청이네.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은 등록관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포상금을 주는 곳이 아니다. 신고센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등록관청만 나와야 되는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지문 만들면 틀린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는 신고의 대상자예요. 첫 번째 신고 대상자. 자, 신고 대상자 우리 단독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요. 신고 대상자. 첫 번째 누굴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주느냐 하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거를 무등록 개업이라고 하겠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 일단 무등록이에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 신고 대상자다. 무등록 개업이 누군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부정 등록자. 세 번째가 자격증하고요. 또는 등록증을 어떻게 했냐면 양도가 뭐예요? 양도가 빌려주는 거. 그럼 대여는 뭐예요? 빌려주는 거.
이상하죠? 양도는 뭐예요? 빌려주는 거? 또? 양도는 파는 거예요. 양도 양수 파는 거잖아. 대여는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도 팔거나 빌려주면 대상자예요. 그리고 판 사람 있으면 산 사람 있죠. 빌려준 사람 있으면 빌려받은 사람 있잖아. 다 대상자예요. 신고 대상자라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최근에 들어갔죠.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기업만 하게 돼 있는데 이 표시 광고를 누가 했어? 기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한 거예요. 대상자예요. 아닌 자. 다섯 번째, 교란 행위 한 사람. 교란 행위 한 사람 다 대상자예요. 자, 제목을 보세요. 우리 금지행위 할 때 교란 행위 시세 부당이라고 있었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뭘 또 우려해요. 기본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시세 부당이잖아 그게. 교란행위. 그다음 하나 더 있잖아 뭐 중개제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해서 중개 제한하는 거,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중개 제한 요거. 그 다음에 33조 제2항에 있는 거 있잖아요. 33조 제2항에 있는 거 5가지 전부 다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거. 일반인들이 하는 금지 행위 있잖아요. 교란 행위. 요거 전부 다 대상자예요. 그 일반인들 다 그거 행위하면 다 신고 대상자예요. 신고 대상자가 좀 늘어났지. 원래 이 세 개밖에 없었거든. 4번, 5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란이가 신고센터가 들어간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 이 대상자가 아니면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줍니다. 그죠? 여기 없는 거. 자, 예를 들어 이중 등록했다. 이중 소속했다. 이게 없잖아. 이중 등록한 사람, 이중 소속한 사람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준다고. 여기 없으니까. 대상자가 아니니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니까 포상 금액. 그러면 포상 금액 얼마를 줄 거냐 이 말이야.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은 포상금을 얼마 줄 거냐 하니까 첫 번째가 건당 50만 원 준다. 조심하셔야 돼. 건당 50만 원이 딱 50만 원 줘요. 50만 원 이하도 아니고 50만 원 이내도 아니고 50만 원 미만도 아니고 뭐 50만 원 딱 50만 원 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50만 원 기억하셔야 돼. 건당 50만 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 뭐라 나왔냐니까 여기에 일자를 싹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50은 나왔어요. 지문에 나왔다고 기출 문제본 만날 거예요. 책에는 찌하게 해놨겠지.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연하게 해가지고 150. 이거 나왔다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문제를 볼 때. 눈 다 뜬 거예요? 눈을 자 조심하세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아시겠죠? 글자가 작으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안기상 정리 같은 거 작다고 얘기하지 말고. 에이? 자 그리고 딱 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건당 50이에요. 건당. 자 그러면 인당 50 됩니까? 인당 안 되고 두 당을. 두 당이나 인당이나 똑같은 말이지. 두당 50. 설마 이런 얘기했나 그죠? 문제 풀다가 웃기가지고 문제 못 풀겠다. 두당 50은 아닙니다. 두당 50, 건당 50. 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그래가지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50만 원이잖아. 이 50만 원 중에서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가 가능하다는 거지. 국고 보조.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하면 틀린 거라고요. 전부를 보조 안 해줘. 일부를. 그 비율이 얼마냐? 그 비율, 일부의 비율이 얼마냐 하니까 100분의 50 이내라고 해야 돼. 이것도. 100분의 50 아니에요. 딱 25만은 아니고 25만 원 이내. 100분의 50 이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내하라든지 이하라든지 이상 미만이라는 거. 예.
그렇게 내버리면 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무조건 주는 건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세 번째, 지급 요건. 지급 요건에 충족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 되기 전? 발각되기 전에 신고하는 게 맞지. 두 번째는 검사 있죠.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자,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니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요.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여 들어가도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검사의 공소 제기 기소유예 있으면 돼요.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공소 제기가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습니까? 받아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못 받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공소제기 아니면 기소유예. 공소제기 안 하고 기소유예만 해도 받습니다. 소제기를 유예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말고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보통 사람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오래 좀 지났다. 그럼 기소중지가 돼버려요. 사람 못 찾았고 기소중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했다.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했다 못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지급의 절차인데 일단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등록관청이 주는 곳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 조회 결과 지급에 관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1월도 중요하죠. 1월 이내. 이걸 2월로 하면 틀리겠지. 결정일이에요. 지급 결정일에는 신청일이 아니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하면 틀렸어요. 이런 절차도 우리 시험 다 답으로 물어봤어요. 답으로 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포상금의 지급 방법입니까? 포상금의 지급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신고냐 하니까 공동신고에. 공동신고가 무슨 신고예요? 공동신고가 무슨 신고예요? 공동신고는 같이 신고한 거예요.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지. 왜? 아무래도 혼자 신고하면, 그죠? 무서워요. 50만원 딱 받고 다른 사람 교도소 보내는 일인데, 콩밥을 미기는 일인데, 그러면 50만원 받고 콩밥 미기고 나는 잠 못 자고 막 그래요. 밤에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친구랑 같이. 아무래도 뭐 친구랑 같이 신고하면 친구랑 같이 뭐 칼 맞고 이러면 좀 서로 위안도 되고 아니면 친구 맞을 때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동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 신고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균등 배분이겠지. 균등하게 배분해. 균등 배분일 거 아니에요. 균등 배분은 실제가 뭐예요? 균등 배분은 반반이에요. 반반하면 뭐가 생각나? 치킨이 생각나죠. 치킨.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기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가마치 통닭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싹 시켜가지고 몇십 마리, 20마리인가 몇십 마리인가 먹었잖아. 여기서 반반 치킨. 예. 자, 그분은 일단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치킨을 주시고 그냥 사라졌어요. 치킨을 주시고 공부를 좀 하시다가 1차 반으로 좀 1차 집중반으로 가셨다가 그다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결과는 치킨만 남겨두고 떠나가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안 보이시네요. 지금 1차로 합격했겠지 뭐. 그죠? 자, 하여튼 반반이다 이 말이지. 반반. 25만 원씩이다 이 말이에요. 25만 원씩.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했다. 어? 내가 발견했고 내가 신고하자 했으니까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꺼지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잖아. 합의를 하자 그러면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합의된 방법이 우서이다 이 말이지. 알아두셔야 돼요.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 없이 이 말이 나와서 시험 지문에 그러면 균등 배분이라는 소리예요. 자, 모의고사 때 이런 거 나와. 모의고사 때 배분 방법을 7대 3의 비율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7대 3? 그러면서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뜰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지? 7대 3으로 계산기를 뜯을지도 모른다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혹시 당황할까봐. 50만 원을 7대 3의 비율로 배분했다. 그러면 곱하기만 하면 돼. 5, 7, 35. 5, 3, 15. 35만 원하고 15만 원. 아시겠죠? 이거 적을 때 눈이 막 흔들리는 사람 있었어, 지금. 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시험 칠 때, 여러분들, 이거 모의고사 나와, 모의고사 때. 실제 문제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혹시 이거 당황할까봐. 미리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드리지도 못해, 이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 합의된 방법. 자, 이제 한 가지 남았네. 복수신고입니까? 자, 복수신고는 뭐냐면, 복수신고는 니도 신고하고, 나도 신고하고, 쟤도 신고하고, 다 신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고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다 신고한 거예요. 이래 된 거야. 내일 우리 같이, 친구랑 같이, 내일 신고하러 같이 가자 해놓고, 가서 먼저 신고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먼저 신고하러 간 친구는 누구 피해 다녀야 돼? 그 친구로 피해 다녀야 돼요. 친구한테 칼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받냐니까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아. 그게 누구냐? 최초 신고자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이론을 알고 있어야 이론 문제도 맞추고 포상금의 최대 금액 문제도 맞춘다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몇 줄 한번 꺼볼게요. 270페이지. 자, 포상금의 제도에서 양가로 이번에 신고 고발 대상이 나왔죠. 등록관청이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 수사기관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건 포상금 지급하는 곳은 등록관청이라는 사실. 신고하는 곳은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 대상자를 보세요. 박스 안에 들어있네. 첫 번째,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이다. 무등록이란 말이죠.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 대여한 사람, 밑에 양수 대여받은 사람까지 다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기업이 아닌 자인데 뭐 했다고? 표시 광고했다 그 말이에요. 자, 5번, 6번이 최근에 들어갔죠? 거기에 시세 조작이라고 나오지. 우리는 제가 붙인 건 시세 부당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시세 부당. 그 다음에 카르텔 단합 뭐 이런 거 있죠. 이것이 단체 구성이니까 중개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요. 교란 행위죠. 전부 다. 6번도 마찬가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거 있죠. 33조 제2항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일반한테 적용되는 금지 행위에서 교란 행위 전부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한 건당 50만 원을 준다고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어. 그 비율이 얼마냐 보니까 100분의 50 이내라는 거지. 자, 오른쪽에 보니까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첫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요. 발각되기 전에 일단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여기서 하나여란 말 들어가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 양가로 5번에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니까 절차적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겠습니까? 등록관청에 제출하겠죠. 시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등록관청에서는 처분 내용을 조율하겠습니까? 조율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급 방법으로서 공동신고가 나왔네. 원칙이 뭐라고요? 두 번째 줄에 균등 배분입니다. 반반이죠. 다만 예외입니다. 예외가 뭐냐 하니까 그 밑에 줄에 배분 방법에 관해 합의했네. 그럼 합의했으면 어떻게? 그 밑에 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4번에 보세요. 중복신고에 복수신고입니까? 복수신고면 누가 받아? 최초 신고자가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수수료인데 수수료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 수수료의 부과 사유랑 수수료의 부과 기준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제목이 첫 번째 큰 1번 제목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게 원칙이에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원칙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수료 내야 되는가 밑줄 거볼게 간단하게 박스 안에 보시면 자격 시험 응시 이렇게 시험 응시 요 원수 접수비 내야 되겠죠. 시험 응시.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등록 신청, 개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6가지입니다. 자, 휴업이다, 폐업 같으면은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내죠. 안 그래도 막 일이 안 돼가지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만 따라와가지고 수수료 내라고 막 하면 곤란하다, 진짜. 자, 기타 기준 수수료는 양가로 1번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양가로 2번에 업무 위탁이다 그러면요. 두 번째 줄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감독인데 278페이지 여기서부터는 282페이지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